매주 월요일은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로만 하다가 이렇게 실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될 텐데.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일단은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탐방 기업입니다. 예.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NK맥스인데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동사에 관련된 임팩트 있는 뉴스를 하나 보고 와,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뉴스를 보고 제가 금요일 직접 이제 기업을 가서 임원분과 미팅을 했고요. 네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글로벌 입증한 성과에 비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시가총액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예,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동사는 슈퍼 NK, SNK 세포 치료제 기업인데요. 네. 먼저 SNK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네네. 간략하게 암세포와 그리고 그 세포 치료제 그리고 NK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흔히 암세포라고 하면 암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암세포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우리 누구에게나 다 모두에게 다 암세포는 존재를 합니다. 보통 5,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암세포라는 것은 기존의 세포 분열을 할 때 정상적인 세포보다 너무 빠르게 분열을 하다 보니 이 세포 분열을 다른 면역세포라든가 이 세포가 막지 못해서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커지면서 이 암세포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현되는 것이 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진 정상인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암세포가 크게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면역세포, T세포라든가 NK세포가 이를 제재, 억제하면서 암을 눌러주는 그런 그 생리가 있습니다. 한데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발현되고 증식을 많이 하는 암세포를 눌러줄 만한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 네. 외부에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이 암세포를 사멸시켜 주려는 이런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과거의 항암제죠. 케미칼 항암제입니다. 이 케미칼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파괴하다 보니 과거에 그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네네. 이 두피 세포 같은 경우에도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로 인식해서 이 사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의 내성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 동사 NK맥스가 포함된 이 세포치료제, NK세포치료제가 있는 분야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는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이전에 암세포를 이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이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이 자연 면역 세포, T세포, NK세포 등을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표적 그 암세포를 사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런 자연 면역 세포, T세포나 NK세포 등이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의 수는 굉장히 많지만 네네. 다소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다소 좀 둔한 모습 보이는데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킬러 세포, 이 자연 면역 세포가 이 혈액 속의 양은 작지만 이를 그 활성화시켜 줄 경우에 또는 투여를 많이 시켜 줄 경우에는 항암제를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극대화시키는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는 이 자연적으로 있는 NK세포를 추출해서 활성화시키고 대량 배양한 다음에 다시 투입해서 이런 항암
그 암세포라든가 다른 적응증에 투여해서 기존의 자연적인 면역력을 확대시켜주는 네.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세포 치료제가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인다면 그렇죠. 이 SNK의 세포 치료제는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니까 훨씬 더 당연히 그렇죠. 효과가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대상도 좀 궁금해요. 어떤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먼저 최근 지난주 네. 수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봤던 뉴스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FDA로부터 시판전 사용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세포 치료제이거든요. 네. 식약처도 아니고 미국 FDA로부터 최초로 동정적 사용 허가를 득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먼저 그 동정적 사용 승인은 기존 치료제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개발 중인 약물을 이 시판 이전에 승인 이전에 사용하도록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인데요. 네네네. 이미 멕시코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 이 멕시코의 동정적 사용 승인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몇몇 케이스들을 말씀드리자면 환자 중에 36세 남성의 경우에는 대화는 물론 못하고 먹지도 걷지도 못하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SNK01 5회 투여만으로 의사소통과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 그리고 신체 능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한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 79세 여성의 경우는 MMSE 평가 도구로 환자의 인지 능력을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진단에서는 12점 중증 환자였으나 네. 치료 이후에는 22점까지 향상되면서 경증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MMSE 같은 경우에 환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인데 12점 이하는 중증, 20점에서 25점 같은 경우에는 경증, 25점 이상은 정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인 12점에서 투약 이후에 경증으로 이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그 효능을 바탕으로 FDA가 동정적 사용 승인을 전 세계 최초로 해주지 않았냐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멕시코에서는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입증도 하고 있는데요. 자, 치매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가 어떤 기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치료제는 기전은 어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이라고 하면 흔히 이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을 생각하실 겁니다. 아두카누밥이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가설을 기반으로 한 현재 가장 유력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전이거든요. 먼저 간략히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체가 축적하면서 발생되는 병리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응축되면 미세아 교세포라는 면역 세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식균하고 뇌를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만약 이러한 미세아 교세포가 활성을 잃어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식균하지 못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 즉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뇌에 축적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가설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두카누밥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이고요. 임상 4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란이 아직 일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말 이 뇌를 투과해서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동사의 슈퍼 NK, SNK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타겟하기보다는 미세아 교세포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네. 다방면으로 뇌의 면역 환경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전입니다.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식균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네. 이뿐만 아니라 과활성화된 T세포를 제거하는데요.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뇌질환 외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되는 과활성된 T세포를 함께 제거해 줌으로써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일상이 진행 중인데 네. 중간 결과에서 6명 중에 5명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멈추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 NK맥스에 대한 전망,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제가 고용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아, 예.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그 머크라든가 미국 바이오 기업의 차트를 보면 나스닥 시장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머크와 병용 투여하고 있죠. SNK-01이 바벤시오와 그 병용 투여가 되었고요. SNK-01이 머크의 키트루더와 함께 병용 투여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임상 4기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미국 말기 육종암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화이자와 함께 병용 투여한 환자군에게서도 완전 간해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머크,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한 환자에게도 3년 이상 완전 관해 효과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효과이고요. 이미 이 고형암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글로벌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올해 임상 1상을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내년에 바로 미국 임상 2상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러한 스케줄링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는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만약 동사가 국내가 아니라 뭐 나스닥에 상장되었더라면 이러한 국내에서만의 입증이 아닌 미국 시장에서의 입증은 분명 동사의 시가총액을 더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략적 종목 오늘 이 시간 NK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